1615년 조선 한성부 서쪽 외곽의 한 외딴 초가, 사방은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한 왕족이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능창군, 왕의 동생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죄인 신분으로 위리안치라는 형벌 속에 갇혀 있었다. 위리안치, 담장을 쌓는 대신 집 주변을 가시덤불로 둘러싸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는 형벌. 도망칠 수도 누구와도 만날 수도 없다. 그 안에서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능창군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왜 그곳에 갇히게 되었을까? 왕의 동생이 어째서 이렇게 처참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을까? 잠시 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다. 모든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과 의심, 그리고 숙청의 기록이다. 이와 같은 역사 속 진실을 계속 알고 싶다면 지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기 바란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능창군은 단순한 왕족이 아니었다. 그는 왕권과 직접 연결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날 가시덤불 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신의 죄를 떠올렸을까? 아니면 자신을 그곳으로 몰아넣은 사람을 떠올렸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능창군은 정말 죄인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희생양이었는가? 능창군의 본명은 이보였다. 그는 조선 제14대 국왕 선조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의 피를 이어받은 명백한 왕족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인빈 김씨였다. 인빈 김씨는 후궁이었지만 궁중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는 총명하고 신중했으며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이보는 어린 시절부터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정서와 예법을 익히고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성격을 형성해갔다. 그는 화려하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신중하고 침착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평범할 수 없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고 동시에 왕위 계승 질서 속에 포함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왕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곳은 권력의 중심이었고 모든 관계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권력과 직결된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능창군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 가장 앞선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된 존재도 아니었다. 그 애매한 위치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어냈다. 그의 형중에는 이미 왕위에 오른 인물이 있었다. 바로 광해군이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혼란한 조선을 수습하며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즉위 과정은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았다. 적통 논쟁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다른 아들들, 특히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은 모두 정치적 변수로 간주되었다. 능창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했다. 능창군의 존재는 일부 대신들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의미했다. 광해군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에게 그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인물로 보였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다. 능창군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도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였다. 왕의 아들, 그리고 다른 왕의 동생.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도 확대 해석되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모두 기록되고 분석되었다. 능창군이 조용히 살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그의 침묵은 더 많은 의심을 낳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의도를 추측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능창군은 점점 더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왕족을 넘어 정치적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징은 결국 누군가에게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능창군은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조선 왕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17세기 초 조선은 겉으로는 전쟁을 수습한 국가였지만 내부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159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은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렸고 왕권 역시 심각하게 흔들렸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광해군이 즉위한 1608년 이후 조선의 정치 구조는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붕당 정치가 있었다. 당시 조정은 북인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다.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며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권력의 핵심은 대북이 장악하고 있었다. 대북은 광해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세력이었다. 그들은 전쟁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왕권의 중심에 광해군을 두었다. 하지만 모든 대신들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서인과 남인 세력은 광해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해군은 선조의 적자가 아니었다. 그는 후궁의 아들이었고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정세자로 책봉되었다. 이 점은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적통을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왕위 계승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와 정당성의 문제였다. 이 틈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창대군이었다. 영창대군은 선조의 적자로 태어난 왕자였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적통을 중시하는 세력에게 그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조정 내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광해군과 그를 지지하는 대북 세력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하려 했다. 그 결과 영창대군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었다. 조선 정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후 조정은 더욱 강경해졌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철저하게 제거 대상이 되었다. 의심은 기준이 되었고 충성은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왕실 구성원들은 더 이상 안전한 존재가 아니었다. 왕의 형제들, 왕자들, 그리고 왕실과 연결된 모든 인물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능창군이 놓인 위치는 바로 이 지점이었다. 그는 적통도 아니었고 왕위 계승 서열의 최상위도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다. 이 애매한 위치가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균형이 불안정할수록 작은 변수 하나가 큰 위협으로 확대된다. 능창군은 바로 그런 변수였다. 조정에서는 점점 더 많은 시선이 그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해석되었고 그의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까지 기록되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감시였다. 광해군 정권은 안정되지 않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었다. 이 시기 조선의 정치 구조는 겉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불신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충성을 맹세한 대신들조차 언제든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동생이라는 위치는 결코 보호막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의미했다. 능창군은 점점 더 좁아지는 정치적 공간 속에 갇히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치의 흐름은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의심에서 끝나지 않는다. 곧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의 이름이 조정의 중심에서 언급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능창군을 둘러싼 위협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조정 내부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왕권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이 기준은 특정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응창대군의 죽음 이후 왕실 내부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광해군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는 더욱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더 불안정해졌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의심과 감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대북 세력의 중심 인물들이다. 그들은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니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집단이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인물들이 있었다. 이이첨, 정인홍. 이 두 인물은 당시 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신들이었다. 이이첨은 현실 정치에 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권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에 맞춰 움직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이었다. 정인홍은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광해군 중심의 강력한 왕권이었다. 이 두 인물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지 목표에서는 완전히 일치했다.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조정 내부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단순한 의견 차이는 곧 반역의 가능성으로 해석되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았다. 충성하지 않는다면 의심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창군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이야기였다.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언급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의미를 해석했다. 능창군이 특정 인물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가 일부 대신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능창군이 단순한 왕족이 아니라 잠재적인 정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광해군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세력에게 능창군은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이 점이 바로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다. 능창군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려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다. 이이첨과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대북 세력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있었다. 위협은 초기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시점에서 능창군을 둘러싼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의 거처는 관찰 대상이 되었고 그의 주변 인물들은 조사되기 시작했다. 그와 교류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기록되었다.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결국 그를 향한 의심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능창군은 위험한 인물이다. 이 결론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었다. 그러나 조정 내부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의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단순한 감시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곧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능창군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능창군을 둘러싼 의심은 더 이상 조용한 소문에 머물지 않았다. 조정 내부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계는 확신으로 변해갔다. 대북 세력의 중심 인물들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이이첨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왕실의 일원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면 정인홍은 보다 강경했다. 그는 위협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을 끌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믿었다. 이 두 입장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명분을 만들고 그 명분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때부터 능창군을 둘러싼 정보 수집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와 접촉한 인물들의 명단이 정리되었다. 그의 행동이 날짜별로 기록되었다. 그가 머무는 공간,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나눈 대화까지 세밀하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이 확대 해석되기 시작한다. 능창군이 일부 대신들과 은밀하게 만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가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이 강조되었다. 이 모든 정보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능창군이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사실의 집합이 아니었다. 해석의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해석이 곧 현실이 되었다. 이이첨은 이러한 흐름을 이용했다. 그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강조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능창군은 단순한 왕족이 아니다. 그는 잠재적인 반역의 중심이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대신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반복된 이야기는 결국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능창군을 둘러싼 논의가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공식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정회의에서 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그의 행동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신중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점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의심이 아니라 혐의로, 가능성이 아니라 위험으로. 이 과정에서 능창군은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다. 그를 변호하려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누구도 쉽게 그의 편에 서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를 옹호하는 순간 자신도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은 이미 공포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침묵은 생존의 방식이 되었고 거리두기는 안전을 위한 선택이 되었다. 능창군과 가까웠던 인물들조차 하나둘씩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그리고 그 고립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었다. 정치적 고립이었다. 이 상태에서 한 가지 결정이 내려진다. 능창군에 대한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결정은 이미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다. 조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웠다. 이이첨은 이 과정을 주도했다. 그는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정리하며 하나의 사건을 완성해갔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점점 더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능창군은 단순한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처벌이 필요한 인물이다. 이 결론이 조정 내부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왕의 판단. 광해군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능창군의 운명은 더 이상 그의 손에 있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곧 왕 앞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능창군을 둘러싼 의혹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논의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왕에게 보고되었고 조정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광해군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의심을 견뎌야 했다. 그 기억은 그의 판단에 깊이 남아있었다. 왕권은 쉽게 흔들린다. 그리고 한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광해군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이첨은 이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능창군에 대한 보고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왕권의 위협으로 정리했다. 능창군은 단순한 왕족이 아니다. 그는 조정을 흔들 수 있는 존재다. 이 논리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광해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는 문제였다. 보고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능창군이 특정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기록이 강조되었다. 그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해석이 덧붙여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결론이 제시되었다. 그를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 이 시점에서 광해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즉각적인 처벌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도 않았다. 그는 먼저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했다. 능창군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압박의 과정이었다. 능창군과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둘씩 불려왔다. 그들은 질문을 받았고 진술을 요구받았다. 그 과정에서 진술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호했던 이야기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확실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확신처럼 표현되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문창군과 가까웠던 인물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후자를 선택했다. 그들은 능창군과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때로는 왜곡했다. 그 과정에서 능창군에 대한 의혹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이첨은 이러한 진술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었다. 능창군은 단순한 왕족이 아니다. 그는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왕에게 보고되었다. 광해군은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였다. 이 상황에서 위험을 방치하는 선택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광해군은 과거의 사례를 알고 있었다. 왕위는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막아야 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능창군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 이 판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보고는 반복되었다. 같은 내용이 여러 번 전달되면서 그것은 점점 더 확실한 사실처럼 굳어졌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능창군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흐름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와의 접촉 자체가 위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리고 그 고립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었다.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의 정적이었다. 곧 왕의 명령이 내려진다. 그 명령은 단순한 조사 종료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다. 능창군의 운명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결국 그 명령이 내려졌다. 능창군을 처벌하라는 왕의 의지였다. 그러나 그 방식은 즉각적인 사형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비교적 온건해 보이는 조치가 선택되었다. 위리안치, 그를 외딴 곳에 격리시키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는 형벌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서히 죽음으로 밀어넣는 과정이었다. 능창군은 한성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송되었다.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철저히 고립된 공간이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작은 초가 한 채,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날카로운 가시덤불. 그 가시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선이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나갈 수 없고 밖에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능창군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다. 이 형벌이 영구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최소한의 생존이었다. 식사는 제한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조차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능창군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시간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누가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이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지워가는 과정이었다. 능창군은 점점 약해졌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떠올렸다. 왜 자신이 이곳에 와야 했는지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조차 희미해졌다. 생각할 힘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영양은 부족했고 환경은 열악했다. 비와 바람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는 초가 속에서 그는 점점 무너져갔다. 밤이 되면 기온은 떨어졌고 낮이 되면 숨이 막히는 더위가 이어졌다. 그 안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잔혹한 점은 따로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처형된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의 이름이 점점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그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이미 없는 존재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된다. 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보였다. 그러나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고
몸은 급격히 약해졌다. 그는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그를 감시하던 이들조차 그의 상태를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은창구는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부와 단절된 채였다.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설명도 없이 그저 혼자서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온다. 은창군의 삶은 그곳에서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끝난 이야기로 가시덤불 안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이 서서히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은창구는 더 이상 날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아침과 밤의 경계조차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점점 단순해졌다. 춥다. 배고프다. 숨이 가쁘다. 이 세 가지 감각이 그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는 버티려 했다.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었다.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기대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무너졌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나가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그의 생각은 달라졌다. 왜? 라는 질문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남았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다. 팔과 다리는 점점 힘을 잃었다. 기침은 잦아졌고 숨은 점점 더 짧아졌다. 작은 움직임조차 큰 부담이 되었다. 그는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눈을 감는 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눈을 다시 뜨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고립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힘이었다. 누군가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는 시간. 그 시간이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끝난 것인지. 생각은 점점 느려졌다. 기억은 흐릿해졌다. 궁궐에서의 시간들이 멀어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해졌다. 그는 점점 현재에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 현재조차 견디기 어려웠다. 배고픔은 계속되었고 추위는 몸을 파고들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습기가 몸을 감싸며 더욱 고통을 주었다. 그는 몸을 웅크렸지만 그조차도 오래 유지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싸우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견딤조차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따라주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떠올리려 했다. 그러나 그 기억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가시덤불, 작은 집, 차단된 공간, 이 몇 가지 단편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럴 힘도 이유도 없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닫혀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죽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막연한 끝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로. 그는 그것을 두려워할 힘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에 가까웠다. 숨은 점점 얕아졌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몸을 조금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빛이 줄어들고 있었다. 소리도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는 그 순간을 막을 수 없었다. 아무도 그를 지켜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은창구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왕의 동생이었던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런 기록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계획된 결과였다. 그의 존재는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이야기와 의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창군의 죽음이 다가오던 그 시기, 모두가 그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아주 소수였지만 끝까지 그를 인간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인물이 있었다. 조정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누구보다도 무거웠다. 그는 능창군을 가까이에서 보던 하급 관리였다. 이름은 기록 속에 크게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분명히 남아있다. 그는 처음부터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능창군이 실제로 반역을 준비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가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이 관리 역시 처음에는 침묵을 선택했다. 조정의 분위기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는 상태였다. 한마디 말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내면에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능창군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접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위리안치가 시행된 그 장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출입은 제한되어 있었고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조심스럽게 그곳에 접근했다. 멀리서 바라본 그 공간은 이미 사람의 삶이 유지되는 장소가 아니었다. 가시덤불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그 안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동생, 그리고 지금은 버려진 존재.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능창군에게 접근하려 했다. 직접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그러나 멀리서라도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본 모습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능창군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몸은 극도로 말라 있었고 반응도 거의 없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다. 사실상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이었다. 그는 돌아서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도움을 주려 했다. 식량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그의 행동은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행동조차 위험했다. 능창군과 관련된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것은 자신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능창군은 더 이상 정치적 인물이 아니었다. 단지 죽어가는 한 사람이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행동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상황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았다. 능창군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그 관리가 마지막으로 그를 확인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닫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능창군을 끝까지 인간으로 기억한 사람. 그는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남아있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의미를 남긴다. 능창군의 마지막 순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흐름은 분명히 남아있다. 그는 이미 며칠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숨은 짧아졌고 눈은 거의 뜨이지 않았다. 가시덤불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의 생명은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빛이 희미하게 초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그 빛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몸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의식은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바닥에 힘없이 놓여 있었다. 손가락은 굳어가고 있었고 움직임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태였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조금 떴다. 그러나 그 시야에는 아무것도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벽, 낡은 지붕, 그리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다. 그러나 생각은 이어지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궁궐도,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조차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저 그 공간 안에 남아있는 한 존재였다. 숨이 더 느려졌다. 한 번의 호흡이 끝나고 다음 호흡까지의 시간이 길어졌다. 그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도, 사람의 발소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몸을 조금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의 몸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시야가 더욱 어두워졌다.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미세한 숨이 이어졌다. 그 숨은 길지 않았다. 짧았고 약했다. 그리고 이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끝이었다. 능창군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어떤 의식도 없이, 어떤 선언도 없이 그저 조용히 멈추었다. 그의 죽음은 외부에 즉시 알려지지 않았다. 그를 감시하던 이들이 한참 뒤에야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호흡이 멈췄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놀라움도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절차가 끝났다는 인식이 있었다. 보고가 준비되었다. 능창군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정리되었다. 그 보고는 간결했다. 그 안에는 그의 고통도 그의 시간도 담기지 않았다. 단지 결과만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조정으로 전달되었다. 왕에게 보고되었다. 광해군은 그 보고를 받았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하나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하나의 위협이 제거되었다. 조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능창군의 이름은 더 이상 중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흐름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또 다른 결과를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능창군의 사망 보고는 빠르게 조정에 전달되었다. 내용은 짧았고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다. 능창군이 위리안치 중 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였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다. 그가 어떻게 그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어떤 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조정은 이 보고를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이다. 대신들의 반응 역시 조용했다. 공개적인 논쟁은 없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으로 정리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능창군은 공식적으로 반역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간주되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 조치로 해석되었다. 그 결과로서의 죽음 역시 문제 삼지 않았다.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 세력은 이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능창군이라는 변수는 사라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광해군 역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능창군의 죽음을 계기로 더 이상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의 이름은 점점 기록에서 멀어졌다. 조정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다. 외교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 갈등들. 능창군의 사건은 그 흐름 속에서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대신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불안이 남아있었다. 왕실의 일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었다. 앞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이 점이 문제였다. 충성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의심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의심은 곧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조정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다. 대신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발언 하나, 행동 하나에도 신중을 기했다. 누구도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다. 정치적 논의가 줄어들고 다양한 의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권력은 더욱 집중되었고 그 집중은 다시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냈다. 능창군의 사건은 하나의 경고로 남았다. 권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조용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 광해군 정권은 이후에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내부의 불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외부의 압박 역시 계속되었다. 능창군의 죽음은 그 흐름 속의 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왕실 내부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권력 구조. 그 구조는 결국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광해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능창군의 이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역사 속으로 묻혀갔다. 그의 삶과 죽음은 화려하게 기록되지 않았고 상세하게 전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사건이 분명히 남아있다. 간결한 문장들 속에 그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 능창군, 선조의 아들, 광해군의 동생, 위리안치 중 사망. 이 몇 줄의 기록이 전부였다. 그 안에는 그의 고통도, 고립도, 마지막 순간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준다. 권력은 결과만을 남긴다. 과정은 지워진다. 능창군의 사건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수많은 권력투쟁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았다. 왕의 동생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의심만으로도 제거될 수 있는 현실. 이것이 당시 조선 정치의 한 단면이었다. 광해군은 이후에도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통치를 이어갔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실리를 추구했고 전쟁 이후의 국가를 재건하려 했다. 그러나 내부의 불안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난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정군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광해군 시기의 정치 방식에 대한 반발이었다. 능창군과 같은 사건들이 쌓이면서 권력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반정 이후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 유배되었다. 그 역시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었지만 결국 같은 구조 속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 흐름은 하나의 사실을 보여준다. 권력은 언제든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흐름에 따라 살아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능창군은 그 흐름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었다. 그는 스스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제거되었다. 이 점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역사는 단순히 강한 자의 기록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포함되어 있다. 능창군의 이름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분명한 질문을 남긴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과거의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능창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의미는 끝나지 않았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선택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누군가의 운명을 바꾼다. 능창군의 사건을 조금 더 넓은 시선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운영했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족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시 조선은 명분과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다. 유교적 가치관은 국가 운영의 중심이었고 왕과 신하, 가족 간의 관계는 모두 엄격한 기준 속에서 정의되었다. 그러나 실제 정치의 현장은 이 이상적인 구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왕권을 둘러싼 경쟁은 언제나 존재했고 그 경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국가의 기반이 흔들린 상태에서 왕권의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충분한 증거와 명확한 절차가 필요했을 문제들이 점점 더 빠른 결정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대체되었다. 능창군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한 사례였다. 그는 명확한 반역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기록도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거되었다. 이것은 당시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가능성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의심이 곧 판단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위협이 사전에 제거되기 때문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 정치는 살아있는 논의가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신뢰다. 왕은 신하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신하는 왕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문창군의 사건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왕실 내부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조정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불만과 긴장이 계속 쌓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긴장은 폭발하게 된다. 조선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반정과 쿠데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문창군의 사건은 그 흐름 속에 놓여있는 하나의 사례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 정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기록의 방식이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다. 모든 사건은 문서로 남겨졌고 그것이 후대에 전해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하느냐였다. 문창군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매우 간결하다. 그 안에는 판단이 담겨 있지 않고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어떤 이야기를 남기지 않는지를 보여준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록의 뒤에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문창군의 이름은 크지 않지만 그가 처했던 상황과 그를 둘러싼 결정들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 이야기는 특정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권력과 의심, 그리고 선택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문창군은 그 선택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겪은 인물이었다. 그의 삶은 길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크게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분명한 질문을 남긴다.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권력 아래에서 한 사람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